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온에어입니다. 오늘은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AT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공인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는 건데, 오늘은 저희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제 certified, 자격을 받은 아틀레틱 트레이너가 됐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원래는 4년짜리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아틀레틱 트레이닝이.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도 선수 트레이너가 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 4년제가 사라지고 그 이제 마스터 완전히 프로그램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학부 때 스포츠 메디슨 혹은 바이오메케닉 그 전공을 통해서 선수관 과목들을 이수를 하고 나면 지원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스포츠 메디슨 전공이 아니라 다른 전공이어도 그 선수관 과목만 다 채운다면 선수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자격이 생기죠. 뭐 물론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저희 같은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분명히 들어가고. 토플 성적이 필요하죠. 그쵸. 네. 토플 성적, 그쵸. 그리고 어떤 학교는 맞아. 나 성적표 냈다. 학부 성적표 내잖아요, 저희도. 학부 성적표 내죠. 학부 중요해. 성적표를 이제 GPA를 바꾸죠. 바꾸는 인증 기관이 있어요. 따로. 극혐이었어요, 저. 진짜 싫어했어요. 저 이거 진짜 유학이기 때 해야 돼. 네,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극혐이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런 지원 자격들을 다 맞추면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입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4년제가 없고 다 석사 프로그램을 생겼다. 2년 석사 프로그램으로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 클리니션,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교수님 의견이 이랬어요. 원래는 4년제였는데 4년제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실무를 뛰어들면 연령층이 많이 어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뭐 의사소통의 문제나, 그리고 부모님들과의 뭐 그런 마찰이나 그런 것들이, 그 신뢰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부재가 생겼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은 뭐였냐면,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디컬 팀으로서 일하게 되는데, 다른 대부분의 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특히 뭐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뭐 의사들도 그렇고, 널스들도 그렇고, 고학력자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AT만 학부 졸업이다 그러면은 약간 좀 안 맞는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나 봐요, 일각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2년차, 그러니까 석사 레벨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성숙도를 높이고, 그 프로페션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그리고 최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2년 프로그램이 대체적이긴 한데, 네. 3-2 플러스라고 저희 3년 거예요. 플러스 2년 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5년 하면은 짜리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근데 뭐 변화에는 다들 쉬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그거잖아. 저희가 그 초기에 그 학부에서 석사로 넘어오는 그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 전환이 끝난 맞아요. 상황이고. 근데 그리고 이제는 어떤 레벨이냐면, 그 3위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4위 프로그램이냐, 그 사이에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변화라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4위 한 사람들은 3위 가지고 되냐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게 그랬던 게, 그러니까 학부에서 석사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학부 때 이제 ATC를 딴 사람들, 내가 4년 동안 한 걸 니네가 2년 동안 한다고? 막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막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전환하는 시기에 정말 많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짜로 많았고, 이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여전히 또 지원자들은 꾸준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덧붙이고 싶은 게 뭐였냐면, 네. 미국에서 공인 선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네. 그 어크레딧이라고 이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그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그 인증 프로그램이 이제 Th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thletic Trainer Education이라고, 그쵸. 이제 그런 줄여서 KD, 그러니까 그쵸. 한국어로 하면 선수 트레이닝 교육 인증 위원회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거기서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아야, 음흠. 거기 이제 공인된 프로그램이어야 거기서 나온 사람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는 게, 그쵸.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때 아까 전환점에 네.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맞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맞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인증 받으면 10년 정도는 괜찮고 맞아요. 10년마다 주기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작년이 주기였거든요. 음, 근데 그 긴장도가 기억이 나요. 교수님들이 각 학교의 프로그램 디렉터들이 이동하면서 서로 로테이션해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인데 맞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학교에 어떤 요건들 충족했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건데 정말 네.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저 디렉터한테 이제 후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하나 다 따져보느라고 진짜 전형 본 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엄청 까다롭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진짜 저도 교수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했는지 맞아. 그거를 제3자,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지켜봤었는데 맞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수님 막 그런 농담했어요. 나 이거 안 되면 잘린다고. 아니 맞아, 심지어 맞아, 디렉터인데 엄청 높은 직이잖아요. 그런데 나 이러고 잘리면 이제 월마트 가서 취직해야 돼. 이런 얘기 막 맞아. 하시고. 그만큼 이 인증 받는 게 정말 맞아. 중요했어요. 아무 그냥 AT 이름 딱 붙여놓고 프로그램 한다고 하는 데는 인정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했는데 자격을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학교 처음에 컨택을 하고 준비를 할 때 KD에서 이제 먼저 리스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자기한테 좀 맞는 혹은 좀 커리큘럼 같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사실 바람직한 방법이죠. 저도 KD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인증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이제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그 도메인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크레딧을 하려면 사실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험에 루브릭이 항상 있듯이 그 기준점이 항상 있고 그걸 이제 KD가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학교를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니 맞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 정도로 꼭 정의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은 총 2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하나는 엔트리 레벨의 마스터 레벨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석사로 그렇죠. 넘어왔죠. 입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석사를 졸업하면 그때 시험을 볼 수 있는 국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딴 사람, 서티피케이트 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가 하기가 이제 포스트 프로페셔널이라고 Doctor of Athletic Training, 즉 DAT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DAT를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공인된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을 졸업하고 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을 하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이 치료 혹은 연구로서 디벨롭 하고 싶다. 이 직업에 대해서. 그럼 보통 DAT를 선택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이고 경험을 쌓고 견문을 쌓는 그런 선택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석사를 여기서 했죠. 그렇죠? 석사를 해야 UTC가 될 수 있으니까. 석사를 이제 미국에서 저희 둘은 끝냈고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 얘기를 돌아가서 1학년 첫 학기가 기억나시는지 1학기 첫 학기는 정말 다양한 걸 배웠는데 대충 구성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제 배웠던 거는 평가 그리고 진단 클리니컬 그쵸?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테스트 현장에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테스트들이 어떤 게 테스트를 있는지 배우죠. 그쵸. 그래서 1학기 때는 하체, 2학기 때는 상체 이런 식으로 해서 1학년 첫 학기는 보통 그 발이 전부예요. 발, 맞아요. 앵클, 니 해가지고 맞아요. 하고 그렇죠. 2학기 때는 그 숄더에 막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선수학 과목으로 해부학을 배우긴 하는데 그쵸. 이제 또 다른 영역이야. 그쵸. 그때는 정말 해부학만 배우고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해부학 플러스 부상 및 평가라고 하는 과목을 얹어서 이제 가져가죠. 맞죠. 그리고 그 겸사겸사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월화수목금 이게 이 프로그램은 또 코호트별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부 생활이랑 다르게 물론 대학원 생활이 다른 대학원도 그런가? 난 진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업이 이제 다 똑같은 수업을 다 같이 듣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화수목금 똑같은 시간에 거의 무슨 엘리멘터리 초등학생처럼 아침에 가서 수업 쭉 듣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부장평가도 배우지만 뭐 다른 치료법, 치료 방법, 치료 도구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배우게 되는 거죠. 맞아요. 섞여 있는. 그때 이제 치료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울트라사운드, 그쵸. 그 초음파 치료라던가 다양한 이제 모델리티라고 하는 이제 그 도구들을 쓰는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 재활치료 방법, 뭐 FMS나 SMF를 저희는 배우기도 했었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그 운동을 짜는 방법, 연결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플랜, 다르죠. 그쵸. 계획을 조금 짜거나. 그렇게. 특이성은, 다른 학교는 안 그렇다 들었어요. 저희는 수업이 다 아침에만 있었어요. 무조건. 왜냐면 오후에는 다 클리니컬 가야 되니까. 저희도. 실습을. 근데 어떤 학교는 한 학기 정도는 오후 수업이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수진들 진짜 부러웠던 게 아침 출근하고 맞아요. 점심 먹은 집 가더라고요. 저희도. 아, 이거 좋은 직업이다. 물론 저희도. 그들이 일이 많긴 해. 많지만 되게 좋았어요. 좋아 보였어요. 저희도 이제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2시나 1시까지. 그쵸. 그렇게 막 주 5일 정도 꾸준히 하고. 물론 학기별로 이제 스케줄 좀 다르긴 했지만, 이별 1학년 1학기 2학기 때는 진짜 매일매일 똑같은 애들 똑같은 얼굴을 그렇게 맞아요. 짝꿍이랑 봤던 기억이 있죠. 맞아요. 여름 학기가 있잖아요, 저희는. 여름 학기를 꼭 항상 들었어야 했고, 여름 그때는 학기. 조금 스케줄이 좀 다르죠. 좀 특이한 스케줄 들어가거나. 예를 여름 들어서 학기는 정말 다시 추억으로 빠지면 정말 저희는 힘들었습니다. 연구가 그래도 연구 부분이 좀 있는 커리큘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연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구 계획, 그다음에 조별로 연구 모임,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갔고. 어떠셨는지? 저희는 연구 수업이 따로 있긴 했는데 여름에는 솔직히 클리니컬에 좀 더 집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니컬 얘기를 좀 더 해보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 학기 때 그러니까 1학년 여름 학기 말고 처음 시작하는 여름 학기 말고 두 번째 2학년이 네네네네네네. 시작되는 여름 학기이기 때는 클리니컬에 집중되었던 이유가 저희는 로테이션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세팅에서 한 몇 주간 있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 예를 들면 오. 병원 세팅에 네. 뭐 2주, 아. 뭐 3주 이런 식으로 우와. 솔직히 학교 내에서만 클리니컬을 하게 되면 그 세팅에 대한 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병원에서 저희는 그 과마다 다른 한 5개, 6개 과를 돌았어요. 그 레지던스 하는 사람들처럼. 네. 그래서 이머전시 룸에서도 며칠 있고 응급 차량을 같이 따라다니는 로테이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근데 이건 진짜 전반적으로 그 학교에 그걸 전문으로 클리니컬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약간 자기의 네트워크랑 이런 걸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전형적으로 맞아요. 짜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향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또 기준 다른 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로테이션이 아니라 그 필수로 해야 하는 클리니컬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풋볼을 한 번씩 경험해야 돼요. 그거랑 모든 사람들은 클리닉을 한 번씩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이스쿨을 한 번씩 가야 돼요. 그렇게 최소 6주간 거기서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로테이션 같이 그런 다양한 환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없지만, 최소한 모든 인구가 많은 클리니컬 세팅은 다 해볼 수 있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이멀시브, 몰입형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그 클리니컬에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클리니컬 실습이라고 하면 조금 실습이 뭐 인턴 같은 건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습 담당자가 있잖아요. 프리셉터. 그쵸. 그래서 저희 프리셉터한테 할당이 됩니다. 저희가. 할당이 돼서 이제 그 프리셉터, 실습에서 있는 저희 강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뭐 상담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직업 좋다, 나쁘다, 싫다, 혹은 그런 그쵸.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배울 있는. 수 있죠. 프리셉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 정말 많이 배웠고, 그 좋은 프리셉터와 나쁜 프리셉터를 프리셉터 이런 고민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네트워킹이기도 하고. 맞아요. 나중에 해서 네트워킹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이멀시브와 하나 이름 그 수업이랑 합쳐서 같이 하는 거가 있고 이멀시브는 반대로 오로지 그 실습만 하는 주간이잖아요. 기간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 실습 위주로 하는 건데 그때는 프리셉터의 스케줄을 모두 다 따라가죠. 맞아요. 프리셉터의 정말 쉐도잉이라고 그렇죠. 하죠. 쉐도잉이죠. 그 사람의 프리셉터의 그림자를 쉬는 따라가는. 시간, 프리셉터의 뭐 휴가 기간에 맞춰서 다 쉴 수 있고, 프리셉터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트랩을 다 따라가면서 똑같이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진짜 이제 느껴볼 수 있죠. 체험, 간접 체험. 이 직업에 군에 그쵸, 있을 때. 그쵸. 간접 체험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그때쯤 되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멀시브가 그 아까 말한 2학년 여름이거든요. 프리셉터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자유도를 얼마나 줄 것인가. 얘를 믿고 그쵸, 내가 그쵸. 얘 평가를 진짜 시켜볼 것인가. 아니면 얘를 못 믿고 그냥 이런 게 막 갈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실습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커리어 패스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왜냐면 영화입니다. 그때 얼만큼 해봤느냐에 따라 이제 졸업을 하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쵸.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그렇고 그리고 그 프리셉터의 그 사고나 그런 방향을 진짜 많이 닮아가고 전 제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마지막 프리셉터의 스킬들을 많이 닮아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험이 좀 달랐던 게 프리셉터가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셉터가 그다지 좋은 프리셉터는 아니었어요. 그럴 경우 진짜 많죠. 네, 근데. 그다지 좋은 프리셉터가 아니었다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일인데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이유가 뭐 개인적으로 감정이 부딪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도 이제 있어요. 전문 사이니까. 배우는 이제 학생으로서 안 좋았던 이유는 그분이 설명을 이게 뭐 어떤 치료를 적용을 하면 이 치료에 대한 이걸 왜 어플라이 하는지, 왜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프리셉터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단순 또는 단도직입적.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냥 이거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유는 이랬어? 그럼 이거 해. 이렇게. 그쵸. 그게 정답은 아닌데,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근데 그때 맞는 말일 당시에 수도 있지만. 그쵸.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프리셉터도 그 힘든 직이잖아요. 왜냐면 돈은 안 주잖아요. 그쵸. 그게 그것도 문제죠. 자몽이야. 그 그것도 자몽인데다 준다는 게 CEU인데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니까 사실은 그 손이 하나 느는 거긴 하잖아요. 좋게 보면. 근데 또 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그 사람 하나 더 상태도 못 느는 끼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갈리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쵸.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 저희가 이렇게 평온하게 얘기하지만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많잖아요. 선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마냥 쉬운 프로그램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오전에 수업 듣고 아침부터 오후엔 당장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 일이 막 지금 말하는 게 실습이지만 사실 육체 노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육체 노동이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나 이제 석사 엔트리 레벨 프로그램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때는. 맞아요. 그래서 뭐 옮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땡볕에 서 있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서 있다 보면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막 그 코호트마다 좀 다르지만 막 50%가 그만두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엄청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육체 노동 플러스 이제 지식적인,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같이 습득해야 되는. 그렇죠. 시험도 엄청 많았고. 그쵸. 스킬 테스트도 2주만씩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빡셌고. 맞아요. 그래서 실습을 하도 실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리밋을 주긴 하는데 레코멘데이션을. 근데 그걸 또 다 맞추진 못하죠. 따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일정을.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어크레데이션, 그러니까 인증 기관에서 주는 이제 그치. 최소 미니멈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습 시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셨어요? 최소가? 저희가 아까 방금 핸드북을 확인했는데
보니까 14시간에, 주 14시간이 미니멈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6주, 그러니까 한 학기를 하면 200 몇 시간? 230시간인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미니멈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5학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치자면 1000시간 이상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실습 시간에. 근데 그게 미니멈이고, 심지어 이머시브를 한다 치면 그게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드에서 유지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부상에 쏟고 있다는 걸 지금 계산해보고 알았어요. 내가 자신감 있을만 하구나. 제가 막, 다 와! 이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 직업으로서 게임을 커버하는데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내가 쏟았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아이씨. 내 청춘. 진짜 정말 2년을 정말 공부 플러스 그 현장에서 뛰었던 시간으로 채웠던 것 같아요. 진짜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리고 재밌는 만큼 빡셌고, 정말 힘들었죠. 육체적으로도. 많이 육체, 힘들었죠. 멘탈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멘탈도 많이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최소였는데 학교마다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약간 올드스쿨, 헤드가 약간 올드스쿨 버전이어서 항상 상주해야만 너네가 배우는 게 많다.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알아요. 그 헤드 AT도 아는데 미니멈이 뭔 줄 아는데 거의 반강제로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AT룸으로 오라고 시켰어요. 특히나 풋볼 시즌에 프리시즌부터.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한 달 이제 클리니컬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 평균이 한 70시간 되었던 것 같아요. 4주. 맞아. 4주 70시간에서 80시간. 진짜 많으면 진짜 풋볼 프리시즌에는 진짜 80시간이 평균이었어요. 한 달에. 근데 보통 그래서. 이제 학교 ATR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쵸. 풋볼을 근데 위해서. 풋볼을 위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풋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닌가? 2년 동안이 아니라. 그러면은 보통 어디로 많이 가셨어요? 클리니컬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무조건 이제 풋볼은 6개월. 한 학기를 다 했어야 네. 됐고, 야구. 학교 야구. 학교 야구. D1 스쿨에 이제 학교 야구를 6개월. 그리고 저희도 이멀시브, 아까 말씀하셨던 이멀시브를 저는 하이스쿨, 퍼블릭 하이스쿨로 가서 이멀시브를 했죠. 맞는데? 그리고 첫 번째 학기가 전체였어요. 그러니까 사커였어요. 사커 플러스 소프트볼 막 전반적으로. 풋볼 외에 스포츠였는데, 그게 저희 학생마다 프리셉터가 정해지면서 그 프리셉터가 커버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구, 풋볼, 축구, 농구 다 한 학교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 ATR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ATR이 헤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쵸. 스포츠가 모여 있는 곳이니까. 저희 학교는 학교 내에 있는 걸 한 번으로 제한했어요. 거의.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칼리지를 가더라도 D2를 한번 가고 뭐 D1을 한번 가는 식으로 좀 다른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을 컨트롤을 학교에서 못 하게 되는 거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헤드 AT가 맞네. 그게 좀 이게 통솔이 되네. 거기서. 그 고등학교 빼고 고등학교랑 그 고등학교 6개월 이멀시브랑 그 여름 학기 때 한 달 반 정도만 빼고 다 헤드 AT가 적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그냥 거의 상주를 했죠. 상주를 거기서 살았죠. 근데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다양하게 맛보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스포츠로 따지면 스포츠도 많이 보긴 했지만 좀 더 세팅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양한 세팅을. 종목보다는. 또 다른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이벨 얘기했고 인터벤션 얘기했는데 젠맷이랑 파마콜로지가 이제 나죠. BOC 시험,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고시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맞아요. 젠맷이라고 하면은 종합의학 제너럴 메디슨이죠.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뭐 감기
그 독감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막 그 무좀 이런 것까지 맞아요. 들어가는 스킨 컨디션까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정말 그 금골격 외의 모든 것. 외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쵸.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너무 메디컬 스쿨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그쵸. 않지만 기본적인 이제 언제 이 학생을 리퍼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바른 알맞는 병원에 보내야 하는가. 알맞는 진단을. 의사한테 그치. 보내야 되는 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가 처음 보는, 환자가 아프거나 이제 부상이 생겼을 때 처음 보는 의료 종사자죠. 그렇죠. 네. 물어보기도 제일 편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도 했어요. 이게 그 도메인에 포함되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파트인데 저희 AT 룸 디자인하는 거. 아, 저희도 있었어요. 그 다 했나 봐요. 근데 그게 포함된 왜냐면 건가? 그게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도메인에 포함된 수준이 아니라 그 어크리데이션에 포함된 건가? 그게 왜냐면 도메인.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치자면 다양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있지만 굳이 퍼실리티 디자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패실리티 디자인 플러스 비딩이 있었죠. 극혐. 퍼실리티 디자인 솔직히 말해서 나 재밌긴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인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걸 주고 전문가한테 시키는 게 더 빠를 거라는 아키텍처나 건설업자들이 이 조건을 보는 게 그 조건이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컨센트가 벽에서 얼마 이상 그리고 조명이 몇 개 이상 하나도 모르는 내가 거기다 최적화 이펙티브하게 넣느니 그 조건을 주고 지어주세요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근데 정말 저는 싫었거든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아예 그렇게 주는 거보다는 네. AT가 일을 하면서 얻는 그런 그러니까 피드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이런 뭐 AT 룸에서 뭐 루틴이 있잖아요. 고려를 하잖아요. 패실리티 디자인을 할 때. 맞아요. 그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려를 할 수가 없죠. 우리 루틴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조건에 넣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틴도 조건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만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짜로 내가 거기다 짜놓는 게 너무 싫었어요. 맨날 똑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모델리티 넣는 곳이라던가 그런 거를 다 짜, 테이블이 어디에 들어가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전문가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요. 저희 이번에 옮기거든요. 이번에 학교에 있는 AT 네. 룸을 다 옮겨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면 봤는데 가관이더라고요. 가관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그러니까 다 교수진들이 다 이거 어드민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굳이 그렇게 안 아무튼 가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밌긴 했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PR 뭐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CPR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니까 그 교육도 항상 들어가죠. 응급치료, 스플린트 그쵸, 어떻게 하는지 스플린트. 그것도 따로 스파인 보딩, 수업이 따로 있죠. 그리고 온드 케어.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풋볼 팀이 워낙 크다 보니 가장 크게 이제 차지했던 부분이 뭐냐면 응급 처치에서 장비 제거? 풋볼 장비들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퀴먼트 장비 매니저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아야 돼요. 되죠. 왜냐하면 그 게임에서 예를 들어 게임에서 상황이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다릴 예를 수 들어 없죠. 펄스가 없다거나 그러니까 그쵸? CPR을 바로 실행해야 되는 그쵸. 상황일 때 그때 바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애들레이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그쵸. 그 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장비를 어떻게 풀어야 맞아. 빠르게 체스트로 효율적으로 그쵸 CPR을 제공하고 아니면은 이제 에어웨이.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를 뭐가 확보하는. 있는지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근데 이게 포스트 프로페셔널 하면서 DAT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다른 라크로스 남자 라크로스나 하키 각각 다른 장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프로그램 하면서 장비마다 그러니까 그 스포츠마다 배워야 되는 장비 특징이 다 달라서
맞죠, 맞죠. 스포츠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특징을 근데 그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막 제 생각에는 그걸 학생 단위 때부터 다 배운다기보단 그걸 그쵸. 정말 자기가 정말 커버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AT는 진짜 영영 배우는 직업이에요. 영원히 맞아요. 배우는 직업이고 정말 계속 이게 더 커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라크로스 예를 들자면 저희 풋볼은 어느 정도 큰 그거니까 다 배운다 치더라도 라크로스 이키먼 레브몰 제일 많이 배웠던 이유는 저희 실제 세팅에 그 위험한 환자가 한 명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환자가 아니라 위험군에 있는 환자. 그러니까 걔를 상대로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본 거예요. 모든 AT들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비가 어떤 데 필요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야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모든 상황에 준비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 게 정말 끊이지 않는 준비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쌓고 나면 BOC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치? 석사 프로그램에서. 석사 네. 프로그램을 끝내게 되죠.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거의 다 입문, 그러니까 석사, 초석이죠. 그쵸? 석사 어떻게 이제 과정에서 HC가 배웠던 될 수 있냐. 그쵸. 이 범위인 거죠. 그거를 대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만약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포스트 프로페셔널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 아거씨. 아거씨 안녕. 아거씨 이름이 악어야. 아거씨.